여러분, 대부분의 회사는요, 근무 시간 중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죠. 그런데 업무 시간 중에 아르바이트도 아니고 빨래방 사장님으로 투잡을 뛴 신문 기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손에 펜 대신 빨래바구니를 들게 된 사연이 과연 무엇인지 부산일보 김준용 기자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 언론사 중에는 그래도 이름이 많이 알려진, 제일 크다고 알려진 부산일보에서 일하고 있는 김준용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9년차 기자인데요. 기자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가 한때는 투잡을 뛰는 기자였습니다. 아마 기자, 빨래방 이렇게 하면 아마 연결고리를 찾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요. 아마 좀 뜬금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도 제가 빨래방을 하게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들 황당하다,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본주의에 눈을 뜨신 분들은 그게 돈이 되냐 이렇게 묻기도 했는데, 제가 개업한 빨래방은 무료 빨래방이고요. 세탁비 대신 이야기를 받는 매우 특별한 빨래방이었습니다. 부산은 땅이 좁지만 산이 매우 많습니다. 다들 부산하면 바다의 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부산은 산의 도시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일자리를 찾으러 오신 분들이 많았고, 한국전쟁 때는 피난 수도라서 피난민들이 몰렸습니다. 땅은 좁고 사람들이 우르르 오게 되니까 산비탈에 판자촌을 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판자촌 마을들을 중심으로 도로가 생겼고, 그 도로가 삼복도로입니다. 도로 양옆에는 산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산 비탈도 엄청 심하게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그리고 IMF까지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워질 때마다 삼복도로로 향했고, 삼복도로는 부산의 과거, 현재, 그리고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 돼서 미래를 고민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궁금했습니다. 삼복도로의 이야기가 듣고 싶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삼복도로의 사람 이야기가 듣고 싶었습니다. 특히 삼복도로 하면 부산 분들이 아닌 분들은 모르실 것 같은데, 감천문화마을 그리고 영도에 있는 흰여울 문화마을이 다 삼복도로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 유명한 두 마을보다는 호천마을에 눈길이 갔습니다. 삼복도로를 저는 역사의 보물창고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삼복도로는 제 생각과는 다르게 젊은 분들한테는 SNS 야경 맛집입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그래서 취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기자가 취재를 하면 제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부산일보 기자인데요, 옛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르신들이 부산일보니까 얘기해준다고 하면서, 젊은 사람한테 얘기해준다고 하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들이 깊은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했고, 진짜 주민들의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삼복도로 주민들하고 친해질 수 있을까, 친밀해질 수 있을까 고민을 한 끝에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빨래방이라고 이름 지었지만 사실 목표는 사랑방이었습니다. 주민들이 편하게 와가지고 오며 가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저희도 기자가 아니라 주민이 돼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빨래방 말고도 많은 후보가 있었습니다. 제일 간단하게 생각하면 카페, 그리고 어르신들이 진짜 좋아하시는 장소가 저는 목욕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카페는 어르신들은 아메리카노를 드시지 않아 라는 생각 때문에, 목욕탕은 저희가 신문사지만 유튜브를 찍고 싶었거든요.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빨래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코인 세탁소 많이 가시잖아요. 거기 가면 기계를 돌려놓고, 세탁기 돌려놓고, 건조기 돌려놓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빨래방이 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는 조금 슬럼화된 이 삼복도로에는 코인 세탁소, 빨래방이 없었습니다. 아마 당연하겠죠. 돈이 안 되니까요. 빨래방을 딱 차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삼복도로에 가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빈집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건 돈이 문제였습니다.
세탁기도 사야 되고 건조기도 사야 되고 그 빈집 폐가를 공가를 빨래방처럼 꾸미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는 회사원이니까 제 마음대로 제 돈을 쓸 수는 없고, 그래서 당시 저희 부서 부장님을 괴롭혔습니다. 회사 선후배들을 만날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저희 빨래방 할 건데요. 빨래방 하면 이런 게 있고 이렇게 할 겁니다. 누구는 저희 보고 소독류 작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빨래방 말고 플랜 B를 생각하라고 누군가가 얘기할까 봐 전 너무 빨래방이 하고 싶었기 때문에 플랜 B를 만들지 않고 제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기자가 기사를 쓸 때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이런 주제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진 않거든요. 근데 저희는 빨래방 운영하면 이런 거 할 거고, 빨래방 운영하면 이런 비용이 들고, 일종의 회사원 PT를 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하나둘씩 저희를 조금씩 신기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배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희 이러다 스타트업 차리냐고, 취재를 해야지 왜 빨래방을 만드냐고. 기자가 어떤 공간을 차리는 게 너무 생소하고 처음 들어본 일이기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도 직접 알아봤고요. 동네 카페에 갈 때마다 뭐 파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꾸며졌는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기자가 아니라 사장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젊은 기자들이 인테리어 업체한테 사기를 당하진 않을까, 세탁기 구매할 때 돈 떼이는 건 아니냐,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면서 2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는 2022년 5월 9일 근사한 인테리어와 세탁기, 건조기 각각 2대씩을 보유한 빨래방을 개업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캐 기자가 아닌 부캐 빨래방 사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딱 한 가지를 지키려고 했던 게 기자입니다라는 말보다는 마을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원칙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외지인인데 빨래방을 딱 차리니까 사람들이, 어머님들이, 주민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빨래방을 알리려고 마을 회관에 가서 에어로빅도 하고, 사람들을 모으려고 어머님들이 자주 가시는 노인정에 가서 전도 구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은 다 자신들만의 텃밭이 있으시거든요. 새벽에 가서 텃밭 일을 하시는데, 저희도 그러면 텃밭을 만들겠다고 해서 화분을 구해서 텃밭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딱히 한 일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새벽에 와서 다 해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님들과 이제 친해지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사진을 찍고 싶다 얘기를 하셔서 저희 또 신문사에 좋은 시설을 가져다가 일일 사진관도 만들었고요. 이렇게 외지인이 취재하러 왔다라는, 뭐 좀 알아보러 왔다는 느낌이 아니라 살러 왔다는 느낌을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노력이 3개월, 4개월 더해지자 조금씩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삼복도로에 사시면서 부산이 신발 공장으로 흥했던 시기 신발 공장 여공이었던 어머님께서는 자신이 나이키 신발을 만들었다고 신발 공장의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빨래방 안 했으면 못 들었을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희 빨래방에는 6개월 동안 504벌의 빨래가 모였고요. 쌓인 빨래만큼 이야기들도 쌓여갔습니다. 그렇게 마을에서 하루하루 9시부터 6시까지 주말 빼고 매일매일 시간 지켜가며 문을 열기 시작하니까 외부에서도 저희를 조금씩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언론의 존재 이유다. 지난해 저희가 한국기자상을 수상하면서 저희를 칭찬해 주신 표현입니다. 지역에서 기자를 하면서 들은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삼복빨래방은 여러 평가를 받는데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모았다는 점에서 아카이빙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분도 계시고, 새로운 취재 방식이다, 삼복도로의 미래를 제시했다, 뭐 솔루션 저널리즘이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6개월의 프로젝트를 끝으로 다시 본캐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9년간의 기자 생활 동안 많은 취재를 했는데 취재가 끝나고 며칠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헛헛하다, 뭔가 조금 마음 한 구석이 좀 아린 느낌, 이별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고요.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럼 빨래방도 문 닫았냐? 빨래방은 저희가 문을 열 때부터 마을하고 얘기를 했던 게, 마을에서 저희가 떠나면 운영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빨래방 시설에 대한 돈도 안 받고 모든 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서 빨래방은 지금도 주민들의 품에서 저희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삼복빨래방이 그랬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각자의 일에서 일상에서 조그만 발상의 전환, 그리고 그 발상의 전환을 한 것에 진정성을 더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급 효과가 생기는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항상 빨래방 이야기를 듣는 분들의 눈빛은 제가 빨래방을 시작했을 때 눈빛보다 더 뜨거운 것 같거든요. 저보다 더 나은 대안을 여러분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삼복 빨래방을 지인이 추천해줘서 유튜브로 정말 재밌게 봤던 사람인데 너무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을 했고, 혹시 앞으로도 이런 빨래방과 같은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발굴을 하시는 그런 컨텐츠를 계획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삼복도로 다음으로도 또 다른 부산의 매력적인 지역을 관심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공간을 차려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한 게 삼복 빨래방이 처음이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어서 저희가 공간을 조성해서 사랑방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뭐 청년의 이야기를 예를 들면 뭐 목사집을 차려서 듣는다던가, 아니면 뭐 청년이 취업 준비를 할 때 저희가 뭐 정장을 빌려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정도의 브레인스토밍은 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화되기 위해서 많은 장벽과 또다시 또 소독료 작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